오늘 주제는 저희가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건강기능식품 업종 예산별 광고 매체 제안 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가져와 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예산별로 저희가 어떤 예산에 얼만큼 매체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저희가 매체별로 예산별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건강기능식품의 약간 특징이라고 하면은 좀 식품 쪽이다 보니까 광고 소재단에서 반려가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브랜드마다 사실 매체도 다 다르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좀 대표적으로 많이 운영하시는 매체랑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매체를 가져와 봐서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예산별로 한번 구걸 나눠볼게요. 처음에는 100만 원 미만. 네. 두 번째는 또 얼마로 할까요? 300만 원. 300만 원대. 그다음 500만 원? 네. 그리고 1000만 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 100만 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되게 좀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구간 내에서 최대한 성과를 낸다고 하면은 저는 네이버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네. 특히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 광고보다는 좀 GFA 쪽으로 확장해서 운영하시는 방향을 제안드리고 검색 광고 같은 경우 사실 키워드 입찰가가 되게 비싼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2-3천 원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좀 브랜드 키워드 위주로 저희 브랜드를 찾아오는 고객을 위한 전환 퍼널 구축 느낌으로만 운영을 제안드리고 GFA 쪽에 사실 네. 혹시 네이티브 지면 써보셨을까요? 네네. 네이티브 지면이 디스플레이 배너 쪽에 해당하는데 사실 디스플레이 배너 자체가 전환 효율이 그렇게 막 잘 나오는 지면은 아니라 사실 GFA는 애드부스트나 카탈로그에서 전환이 많이 잡히거든요. 맞아요. 전환은 이 두 개의 캠페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희는 뭐 구매보다는 브랜딩이 먼저다 하시면 이제 네이티브 지면 활용하는 방향. 네. 캠페인별로 예산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 자체가 많지가 않고 그리고 보통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되게 일반적으로는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사입해서 건기식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 금액대라고 하면은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캠페인별로 만약에 예산을 나눈다고 하면은 저는 네이티브 지면에 1 혹은 안 하거나 0에서 1 아니면 나머지 뭐 5대5 아니면 4대5 이런 정도로 애드부스트 카탈로그에 거의 예산을 몰아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재채기가 보통 GFA 애드부스트나 이런 지면은 지금 아마 쇼핑 검색이랑 같이 운영을 하시게 되다 보면은 데이터가 이제 공동 집계돼서 이제 좀 뻥튀기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드부스트를 운영하실 때 보통 이제 광고주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애드부스트의 대시보드에 찍히는 매출값이랑 스마트 스토어 판매 센터에서 찍히는 전환값 차이가 많이 난다 라고도 말씀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인 게 이게 네이버에서 애드부스트 지면을 노출하는 지면도 워낙 다양하고 지면 중에서는 일부 쇼핑 검색이랑도 지면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내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이걸 대시보드에서 전환값이 찍히는 게 사실 그 전환 추적 기간을 저희가 설정할 수 있거든요. 뭐 7일이나 30일 이렇게 최대한 간접 전환까지 대시보드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 데이터는 일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100만 원 미만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300만 원대 네.
가져가면 일단 저는 이 두 개는 무조건 포함해서 네. GFA 예산의 조금 비중을 높이고 거기서 이제 조금 추가한다고 하면 이제 메타 정도? 맞아요. 플러스 알파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가져왔고 플러스 메타로 예산을 나누면은 진짜 100만 원 정도만 테스트? 이게 미니멈인 것 같아요. 100만 원 정도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재 같은 경우도 물론 건기식도 건기식 나름이긴 해요. 제가 뭐 3040 직장인 타겟으로 해서 그 루테인 이런 것도 해보고 카모토 효소 이런 것도 같이 해봤고 그때 이제 중장년분들 이제 60대 분들이나 그 갱년기 오시는 분들이 섭취하시는 멜라라임 그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된 성분도 같이 집행을 해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코어 타깃이 딱 명확하잖아요. 루테인은 직장인, 뭐 갱년기 여성에는 뭐 이렇게 명확하다 보니까 노출하는 소재에서도 사실 그런 타겟팅이 다 노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딱 어떤 소재만 보더라도 이건 직장인 타겟이구나, 이건 어떤 상품이 어떤 타겟이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소재들이 조금 더 성과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뷰티 업종이랑은 다르게 뷰티 업종은 사실 제품의 이런 뭔가 단가, 뭔가 가격적인 혜택 이런 것도 후킹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가격 뭔가 제품 자사 브랜딩에 조금 마이너스 된다. 뭐 B급 소재라서 자사 브랜드 무드와 맞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기식 같은 경우는 이런 노출하는 문구나 핵심 포인트가 명확해야 돼요. 이거 약간 좀 B급 아니야? 할 정도로 되게 명확하고 조금 후킹성을 더 포인트로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확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자칫 자극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 자극적이지만 않게 사실 B급 소재도 조금 성과가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건기식은 보통 모델 하시는 분들이 유명 연예인이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대부분 아마 브랜드에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연예인에 사용했을 때 장점이 결국 신뢰도거든요. 일반 식품이랑 다르게 건강기능식품은 저희가 이걸 섭취하면서 얻는 기대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소구 포인트나 소재들도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명 같은 경우가 사실 메타에서 인스타그램 위주로 운영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긴 한데 사실 건기식 같은 경우가 연령대가 좀 고연령대층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 지명도 되게 성과가 잘 나왔었고 네. 소재 같은 경우는 조금 제품에 대한 정보가 그래도 담겨 있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전 예전에 건기식 이제 광고 주문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다른 지면이 많잖아요. 매체도 많고. 근데 그 해당 광고주분께서 밴드를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밴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고연령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한번 집행을 해봐야 되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집행을 안 했던 이유가 내부 데이터를 한번 집행 전에 확인했었는데 밴드 지면 성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매체는 무조건 고연령대에 성과가 잘 나오니까 집행을 해보자 라기보다는 집행 전에 해당 데이터가 내부적으로 좀 어떠한지를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은 그로 인해 저희가 한번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소재를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콘드로이친 제품으로 많이 집행을 해봤어서 콘드로이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요즘 네. 제품 함량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리뉴얼도 많이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상품 자체에 대한 패키징이라든지 아니면 맞습니다. 함유량을 개선하는 리뉴얼도 많이 하시고 그게 변경됨에 따라서 이제 상세 페이지, 상패도 많이 변경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진짜 연예인 얼굴 하나 하고 맞아요. 제품 사진 이렇게 두고 네. 이런 소재도 진짜 그냥 딱 보면 신뢰성 소재 느낌. 네, 맞아요. 이렇게 문구의 함량이나 뭐 어떤 영양제다 이런 성분을 좀 넣는 것도 소구 포인트가 될 수 있고
확실히 이렇게 연예인 소재를 그렇죠. 많이 정예인인가요?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콘드로이친도 성분이 막 이렇게 철갑상어도 있고 소형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무릎 이런 거라서. 예, 예. 저런 강아지 건강. 그리고 이렇게 보통 1개월 몇천 원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하루 몇 원 이런 식으로도 소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소구 포인트로 잡았던 게 어떤 제품은 하루에 하나만 먹어도 되고 어떤 제품은 하루에 2알 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런 거로도 이제 저는 좀 하루 한 알 이렇게 라임을 맞춰서 그렇게도 했었고 그리고 알약 중에 유독 좀 크면은 목 넘김이나 이렇게 불편한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먹기 편한 아니면 뭐 작아서 편한 섭취가 편한 뭐 이런 걸로도 소구 포인트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건기식도 AI 소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동영상 소지도 한번 써보셨어요? 동영상 써보긴 했는데 네. 그 대표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저희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뭐 그게 멜라토닌 제품이었거든요. 네. 확실히 먹고 나서 막 머리 숱 같은 게 조금 많이 채워졌다 하면서 이제 대표님 어릴 적 사진도 막 이렇게 오. 비교해서 보여주고 근데 그게 되게 성과가 잘 나왔었어요. 우와. 그래서 진짜 그 요즘은 다른 업종이긴 한데 대표님들이 직접 나와서 좀 신뢰성 있게 제작하는 소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확실히 그런 소재가 조금 신뢰도 측면에서는 진짜 성과가 잘 나올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비슷하게 예전에 약사분들이 맞아요. 쓰시는 약사템, 뭐 약사 인마이백 하면서 나왔던 제품들이 좀 한창 좀 바이럴이 많이 됐던 것 맞아요, 같기도 맞아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그냥 좀 고연령대층이 봤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소구점이 눈에 들어오게 제작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진짜 건기식은 소재가 예쁠 필요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훌륭할 필요가 없고 네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문구만 딱 강력하게 그냥 관절 건강엔 뭐 무슨 제품엔 뭐 눈 아픈 직장인에게는 뭐 몇 퍼센트 할인 이렇게. 맞습니다. 네, 소재는 일단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500만 원대. 네. 사실 매체는 네. 진짜 네이버, GFA 검색 광고, 메타 이렇게 거의 확정인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은데 네이버, GFA, SA, 메타 이렇게 세 개가 나오면 사실 300만 원대까지는 SA가 거의 브랜드 키워드 위주의 전환 퍼널 구축 느낌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500만 원대부터는 조금 일반 키워드도 같이 병행 제안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품 키워드 같은 경우는 팬에서 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하고 이제 일반 키워드에 우선 3만 원 정도로 테스트를 해볼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브랜드 키워드라고 하면은 입찰가를 낮춰도 어차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많은 예산을 쓸 필요는 없지만 일반 키워드는 다른 경쟁사랑도 같이 이 키워드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 자체 입찰가가 좀 많이 높고 그리고 어떤 일반 소구 포인트에서 어떤 세부 키워드에서 저희가 전환이 잘 나올지를 초반 집행에는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테스트해서 진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GFA는 우선 큰 틀에서는 1에서 10만 원 정도 제안을 드리는데요. 10만 원 너무 많다. 7만 원. 7만 원 정도로 제안을 드리고
네이티브 지면 질문이 들어와서요. 안녕하세요. 지금 작성해주신 예산 기준이 월 단위일까요? 네, 맞습니다. 월 기준 단위입니다. 네트워크 배너 지면에서 좀 트래픽 목적으로 해서 1만 원에서 2만 원. 네이티브 지면이 진짜 전환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한데 진짜 건기식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한두 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브랜딩 목적이랑 좀 일부 전환을 끌어올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애드부스트 캠페인이랑 카탈로그에 카탈로그. 집중. 사실 애드부스트랑 카탈로그도 남은 예산 1에서 5만 원 정도로 분배를 해주시긴 하는데 저는 애드부스트에 조금 더 예산을 집중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은 카탈로그에서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타겟팅이 있고 애드부스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타겟팅이 달라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자사몰 집행 중이라고 하시면은 카탈로그에서 이제 그 자사 스토어에 대한 리타겟팅이 가능하거든요. 세팅 값에서. 그래서 뭔가 그런 장단점도 있지만 반대로 말을 바꿔 말하면 리타겟팅할 모수가 없으면 굳이 카탈로그 캠페인에 많은 예산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 예산으로는 애드부스트 캠페인을 더 예산 집중해서 외부로부터 자사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유입을 끌어올리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는 남은 예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조금 제품별로 소비 포인트를 세분화해서 더 많은 소재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소재당 뭐 1만 원 정도? 그리고 제품당 1, 2만 원 정도. 맞아요. 근데 간혹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기존에 했던 매체 말고 사실 안 해보신 매체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네이버, GFSA, 그리고 메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확장해서 제안드리는 건 구글 유튜브 혹은 모비온. 이렇게 사실 구글 유튜브나 모비온이나 어쨌든 네트워크 배너 매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많은 연령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사실 건기식 제품 역시도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다가 자사 브랜드에 대한 상품에 대한 인지를 하실 수도 있고 플러스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같이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유튜브 광고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팅을 하실 때 뭐 내부적으로 하셔도 되고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셔도 되긴 하지만 유튜브 채널에다가 저희가 광고를 노출하고자 하는 영상 쇼츠나 아니면 형태로 이제 올려주시면은 미공개 상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오픈하셔도 상관없어요. 해당 URL을 저희 쪽에 공유로 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랑 랜딩 페이지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세팅을 하거나 운영을 할 때도 큰 어려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유튜브에 요즘 쇼츠 내려가다 보면은 스티커처럼 광고가 작게 뜨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저는 전환이 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서 그런 광고도 병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용은 그리고 모비움 같은 경우는 건기식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타사에서 이제 썼던 카탈로그나 관심사나 이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아마 집행을 제안드릴 예정이고 노출 지면 역시도 아이커버나 여러 가지 지면들로 저희가 미디어 믹스를 짜서 이 업체는 이런 지면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 이 타겟팅이 조금 더 코어 타겟이겠다. 잡고 저희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조율하고 나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1,000만 원대로 가보면 사실 건기식 업종 자체가 다른 뭐 업종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예산 자체를 워낙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보통 평균이 한 500에서 600 정도이신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브랜드가 있고 하나의 기업 자체에서 움직이는 좀 규모가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은 최소가 1,000, 1,500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억 단위로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앞에
이 100만 원대부터 500만 원 구간대도 포함되는 내용이긴 한데 네. 일단 사실 저는 리뷰 작업이 안 돼 있으면은 이런 진짜 뭐 예산 규모 상관없이 일단 리뷰 그 작업부터 제안을 드리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단가는 따로 문의를 주세요. 네 따로 메뉴를 주셔야 될 것 같고 따로 문의 주셔야 돼요. 그래도 진짜 제품 상세 페이지당 최소 진짜 300개 정도는 있어야지. 왜냐면 이제 몸에 직접 들어가는 기능 식품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되게 제품에 대한 리뷰도 되게 꼼꼼히 보고 맞아요. 뭐 바이럴도 찾아보고 이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리뷰 작업은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의 실제 후기, 그러니까 이 건기식 업체를 먹고 나서 효과가 체감을 어떻게 하시는지, 특히나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뭐 비타민 같은 거는 저희가 사실 먹는다고 갑자기 막 비타민이 막 엄청 생성되고 루테인을 먹는다고 해서 막 눈이 엄청 건조한 게 사라지고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건기식 업종 특성상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먹기 시작하면은 다른 제품으로 바꾸지 않고 그 제품을 3개월, 6개월, 9개월 꾸준히 섭취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리뷰 작업이나 이런 거는 저는 추천드려요. 근데 아마 1000만 원대라고 하시면 신생 브랜드가 아닌 이상 이미 기존에 쌓여져 있는 리뷰 작업은 많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뿐만 아니라 저희가 플러스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건 맘카페라든지 카페침도 바이로드라든지 아니면 언론 뉴스 배포라든지 사실 이런 게 맘카페에서는 이제 카페인의 커뮤니티에서 저희 제품을 같이 노출할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언론 보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뢰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 지면 같이 기사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재구매율이 높은 업종이긴 하지만 조금 신규 유입량이 어느 정도 늘어야지 좀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트래픽이랑 전환 목적으로 구분을 해서 매체를 제안을 드릴 것 같은데 우선 트래픽은 모비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 카테고리도 활용이 가능하고 자사 제품 카탈로그를 직접 연동해서 노출도 가능해서 좀 우리 제품이 우리 브랜드가 어떤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뭐 리뷰는 어떻고 후기는 어느 정도 쌓여 있고 이런 것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어서 리뷰 그리고 CPC 단가 같은 경우도 평균 5, 60원대 정도 네. 나오죠. 40원까지도 나와요. 40대? 40원? 어쨌든 모비온 매체를 활용하면 장점이 낮은 클릭당 비용으로 많은 유입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이버랑 시스템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정해진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유입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물론 네이버도 네이버만의 매체의 장점이 있고 모비온도 모비온만의 매체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비온에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거는 CPC가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안을 드린 경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GFA 네트워크 메타? 메타에서도 트래픽 캠페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때 유의할 거는 메타 트래픽 캠페인에서 뭔가 전화를 유도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혜택적인 부분이라든지 제품 기능성을 강조하는 이런 소구 포인트는 좀 지양하는 게 좋고 브랜딩 말 그대로 그냥 브랜드 자체를 알리는 그런 목적의 소재라면은 예산을 한 뭐 1, 2, 3만 원 정도로 낮춰서 전환 캠페인보다는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동시 운영하는 게 서로 상호작용할 때는 시너지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맞습니다. 트래픽은 이 정도일 것 같고 예상 편성은 일단 매체별로 매체를 다 정리하고 편성을 해볼게요. 네.
전환 캠페인. 또 에드부스트, 그리고 구글. 모비오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예산은 최소 100만 원부터이긴 합니다만 맞아. 만약에 뭐 앞서 저희가 예산별로 구간을 나누긴 했지만 300만 원이라고 총 예산이 만약 300이다라고 하면 모비오는 100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게 낫고 사실 300만 원 이하에서는 모비오는 플러스 알파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 직접적으로 대시보드나 이런 거를 좀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을 원하신다 하면은 모비오는 300만 원 이상부터 좀 권장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비온이 사실 계속 꾸준히 운영해 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 한 달에 300만 원 썼다가 그 다음 날에는 이제 100만 원으로 줄여도 되는 거고 좀 어느 정도 모수가 확보됐다 하면은 사실 메타 쪽이나 다른 매체로 집중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일단 저희 초기 브랜딩 목적으로는 300만 원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페이 같은 경우는 100만 원? 100만 원 정도일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써도 100만 원. 메타 트래픽은 1예산 1만 원. 네. 검색 광고. 검색 광고 운영하시면서 네. 일반 키워드 조금 많이 확장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해봤는데 파워링크 같은 지면은 사실 뭐 캠페인 특성상 그리고 특히나 이커머스에 뭔가 최적화된 뭔가 엄청 핏한 성과가 좋은 이런 캠페인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노출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예산 쓰진 않았고요. 키워드 세팅도 뭐 확장해서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100만 원 미만대, 그러니까 즉 브랜딩이 많이 안 되고 자사 브랜드 검색량이 낮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차라리 파워링크는 아예 오프하고 쇼핑 검색만 운영하는 걸 제안드려요. 왜냐면 어차피 뭐 파워링크에서 뭐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자사명으로 세팅을 하실 텐데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는 어차피 저희 자사 브랜드가 노출이 상위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검색에 집중하고 예산을 쓰더라도 진짜 1예산 3만 원. 네. 그리고 검색 광고는 특히 쇼핑 검색 지면에서 다른 경쟁사랑 이제 입찰가랑 아니면 뭐 사실 이게 입찰가뿐만이 아니라 그냥 통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상위에 노출된다고 무조건적으로 상품 잘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건기식도 똑같은 비타민, 똑같은 콘드로이친이라고 하더라도 함유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품의 뭐 1개월분, 2개월분, 3개월분 가격대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제품의 이제 브랜딩도 한몫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쇼핑 검색에서 특히나 일반 키워드로 경쟁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예산 비중은 메타 전환 캠페인에 집중되는 방향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네. 1,000만 원이 이렇게 보니까 적네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저는 건기식에서는 보통 1,000에서 1,500까지도 미니멈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1,000만 원 이상으로 생각해볼까요? 네. 왜냐면 이게 사실 광고주분 입장이나 이제 내부 담당자분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저희 광고 예산 편성이 이 정도 가능한데 라고 말씀 주시지만 이거를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보셨던 것처럼 매체별로 쪼개고 일예산을 쪼개면 사실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매체에 어떻게 집중하는 거에 따라 전략에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런 네. 것도 같이 피드백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메타는 진짜 월 예산 300도 적긴 한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네. 정도로 운영을 할 것 같아요. 보통 예산의 50%?
이상은 메타 전환 캠페인으로 가져가시는 방향을 제안을 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여러 제품을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진짜 딱 콘드로이치만 판다 이러는 대표님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보통 제품당 그래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제안을 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성과가 잘 나오는 제품에 조금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에드부스트 카탈로그는 여기도 예산 조금 더, 왜냐면 사실 GFA가 성과형 디스플레이거든요. 말을 바꿔 말하면은 예산을 쓰면 쓰는 만큼 성과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맞아요. GFA가 이제 이것도 메타처럼 구글처럼 머신러닝의 학습에 의해서 성과를 개선해 나가는 광고 매체이다 보니까 반대로 바꿔 말하면은 예산이 많아야 학습도 빠르고 내부적으로 쌓여있는 데이터도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로 학습해서 성과를 내려면은 결국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보수적이다, 너무 편성된 예산이 적다라고 하면은 초반에 예산을 크게 잡고 점점점 이제 줄여 나가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하고 예산 조정해 나가는 게 맞지, 처음부터 예산을 막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하면 이건 나중에 예산을 부풀려도 그만큼 퍼포먼스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 충분한 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산을 무조건 GFA는 초창기에 많이 조금 얼마까지 잡아야 될까요? 그래도 진짜 1, 2선 10만 원 이상은 그쵸. 그럼 300 이에요. 예산 300만 원 정도는 잡아야지. 사실 뭐 300만 예산도 사실상 이거 에드부스트랑 카탈로그 반반 나눠도 150, 150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또 하루에 한 달에 30일이죠? 나누면 5만 원, 5만 원. 맞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하시나요, 선배님?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유튜브 광고만 할 거니까 디민드 젠이나 사실 구글 검색 광고까지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건기식 구매를 할 때 네이버에 치는 경우는 많지만 구글에 치는 경우는 많이 넣거든요. 특히나 그 연령대 분들이시라면. 그래서 아예 에세이는 안 하는 게 맞고 디민드젠 혹은 이제 동영상 유튜브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하면은 이 모든 거에 대한 또 플러스 알파 개념이겠죠?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해야 될 것 같아요. 200만 원. 네. 최소 200.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쇼핑 라이브. 쇼핑 라이브가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물론 근데 쇼핑 라이브는 이제 폼이 많이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폼이란 라이브를 촬영하려면 이 공간에 대한 대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설명해 주시는 쇼호스트 분들도 섭외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조명이라든지 카메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요즘 카카오 쇼핑 라이브, 네이버 쇼핑 라이브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다 집행을 하셔도 사실 만약 예산이 어쨌든 저희 구간이 3만 원 이상이었잖아요. 맞아요.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쇼핑 라이브 쪽도 같이 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는 주 몇 회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보통 주 2회 해서 이제 한 달에 8번 진행을 하시거나 꽤 정기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정기적으로 해야 이제 해당 상품에 대한 노출이나 판매량뿐만 아니라 어쨌든 쇼핑 라이브를 하면 그 쇼핑 라이브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강조하는 포인트가 많거든요. 라이브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지금 여기 라이브 진행할 때만 몇 % 할인이라는 혜택 포인트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호킹해 보시면 좋고, 플러스로 그러면 쇼핑 라이브에 대한 유입이 많아야 되잖아요. 유입이 많으려면 GFA나 메타나 구글이나 이런 지면에 몇 월 몇 시 쇼핑 라이브, 네이버면 네이버, 카카오면 카카오, 네이버면 네쇼라, 카쇼라 등등에 대한 시간을 같이 노출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매체를 편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 매체는 트래픽 광고 따로 진행하지 않는 걸 권장하실까요? 스토어 물론 트래픽 광고도 같이 진행하면 상관은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사몰이나 스토어 유입이 구글 트래픽 광고 매체보다는 플러스 알파 개념이기 때문에 전환을 조금 더 끌어내려면은 유튜브나 차라리 디맨드젠 쪽으로 집행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구글 트래픽 광고가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네. 차라리 그냥 모비온이나 다른 네트워크 지면에서 트래픽 광고를 맞아요. 추천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트래픽 광고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른 매체도 저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유입을 끌어당기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브랜드 제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대행 진행 전에 오프라인으로 먼저 상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홈페이지로 문의드리면 대면 미팅도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저희 라이브 끝나고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로 네. 그리고 홈페이지도 같이 이제 상담 주시면은 저희가 만약에 거리가 멀다고 하면 저희가 줌 미팅도 가능하니까 말씀 주시면 대면 미팅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 조율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브랜드마다 사실 네. 제품도 다르고 뭐 소구 포인트도 다르고 하니까 브랜드 맞춤 제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맞아요. 플랜카드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각각 이제 브랜드마다 그리고 대표님 혹은 광고 담당자분마다 자사 브랜드는 지금 예산에 맞춰서 잘 편성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뿐만 아니라 저희 쪽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사실 오늘 내용에는 좀 담기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라이브다 보니까 좀 더 딥한 내용이나 내부 데이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 네임 가이드로 네. 이제 라이브 촬영 끝나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번 V팀 이혜진 박가진 마케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